자칭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인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안진걸 처장이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꼭 고지하는 게 있죠. 이게 민생 문제를 이제 주로 다루다 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고충 이런 것들이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민생 이야기인데 예. 미용실에 대기업이 진출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요. 우리 네. 청취자들께서 한국이 좀 재벌 대기업 너무 재벌 대기업 권력이 세다. 네. 이익을 너무 독점한다는 건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네. 미용업까지 진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마 생각해 보셨. 예전에도 미용업 뭐 안경업 이런 데를 막 진출하려고 그랬는데 네. 국민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 다 어차피 그 꼭 재벌 대기업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근데 우리 김종민 선생님 미용업 전국에 미용실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한 몇만 개 되지 않아요? 그 몇만 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미용실만 한 10만 개 가까이 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예. 이발소는 빼고 예, 미용실. 이발소 빼고 미용실만요. 그다음에 예. 피부샵이랑 네일샵 같은 것까지 하면 아, 네일샵. 예, 12만 개 정도 된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예. 시간에서 중소상공인들이잖아요. 예, 예. 별로 먹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물론 경쟁이 격화돼서 뭐 3년 사이에 3분의 1 정도가 막 이렇게 문을 닫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얘기 나온 예. 김에 예. 잠깐만 좀 다른 예. 데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종종 퀴즈나 이런 걸 나온 걸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예. 그러니까 골목 자영업 중에서 수가 가장 많은 게 어떤 것일까? 뭐 이게 중국집이냐, 뭐 예. 세탁소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제일 많은 게 미용실입니다. 방금 그래요? 말한 것처럼 아, 12만 개, 그래요? 예. 피부샵하고 네일샵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길 가다 보면 편의점 많이 보이잖아요. 편의점이 한 3만 개 정도. 예. 아, 엄청 많군요. 편의점 이미 이제 대기업이 다 장악해버렸죠. 예. 치킨집. 예. 치킨집이 편의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한 5만 개 정도. 네. 예. 근데 뭐 5만 개 정도인데 이 치킨집들 뭐 한 5년 지나면 다 새로 연 집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예. 휴대폰 대리점. 휴대폰 대리점이 한때는 한 4만 개까지 됐는데요. 뭐 단말 유통법도 통과되고 그러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만 개 정도. 아. 요즘 커피숍 엄청 늘어나죠. 예. 커피숍 3만 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허.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해요. 비정규직이 많고 최저임금 정도만 주는 데가 많고. 예. 그다음 공공부문 일자리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가 취약하니까 당연히 공공부 일자리 OECD에서 꼴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오고 공공 일자리 없으니까 가게- 자영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퇴출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어요. 네. 저희들이 그것까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경쟁에서 경쟁이 밀려서. 격화되니까요. 예, 예. 그러나 억울하게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데 바로 재벌 대기업이 아. 거기에 진출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좀 도저히 어떻게-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예.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이 안 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당장 동네 슈퍼들 요즘 다 없어지고 편의점으로 다 대체됐는데 그러니까. 편의점만 해도 다 대기업 계열사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미용실 얘기로 좀 돌아와가지고 대기업의 미용실이 진출하는데 좀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저도 처음에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18일 날 대기업 미용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다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북 오송단지 화장품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가지고 예. 요즘 박근혜 정부나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맹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네네네네. 뭐 꼭 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 예. 국민 경제 균형적 발전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제 만드는데 앞으로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미용실, LG 생활건강 미용실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아, 미용도 예. 하고 화장품도 팔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언뜻 보면 취지가 그럴싸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충북 오송만 이게 허용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뚝을 허물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허물겠다 이렇게 예. 해버리면 못 예. 막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골목 상권이 12만 업소나 있는 여기에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진출이 아. 물꼬가 띄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미용실 갈 때 화장품 사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정부가 일부 대기업 말만 믿고 예. 미용업계나 미용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미용실 단체, 미용 전문가들한테 의견 수렴 하나도 받지 않고 예. 거의 밀실에서 재벌 대기업 의견만 받아가지고 정책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여성분들 화장품 구매 행태를 보니까 예.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격 차가 너무 커가지고 예. 인터넷 검색 다 해가지고 예. 싼 거 사고 이렇게 하던데요. 보통. 그럼요. 그러니까 미용실 가가지고 예를 들면 미용실도 천차만별이에요. 예, 예. 사실 이제 기존 미용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미용실이 이발소보다 더 비싸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조금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비싸고 예. 이렇게 골목골목 들어오면 좀 저렴하게 해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찾아서 다니시는 것처럼 화장품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예를 들면 LG가 아모레퍼시픽이 미용실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화장품 사러 가는 사람 없는데 중국인 관광의 유치는 명목을 더 들었어요. 아, 예. 그럼 중국인 분들이 충북 5송까지 가가지고 미용하러 가겠어요. 네. 그 파마하러.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파마라 그러잖아요. 네. 영어로는 사실은 퍼머먼트, 영구적인이라는 뜻인데 네. 영구적이지 않더라고요.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문제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예, 예. 저는 서민들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걸 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늘 걱정이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 동네 미용실들도 너무 비싸게 받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다만 재벌들과에 들어오면 우리 미용실 단체 의견에 의하면 거의 80%가 문 닫게 된다. 이렇게 네.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진걸 처장은 현실성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예.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금 현 정부 공약을 보면 예. 대기업 진출을 막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 대선 때 대단했죠. 경제민주화 박근혜 얘기 많이 후보 했고요. 그때 박근혜 후보니까 박근혜 예. 후보님이랑 새누리당 후보 뭐 빨간색 현수막으로 예. 중소상공인 보호하겠다, 예. 반값 등록금 하겠다, 경제민주화 실현하겠다 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현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이야기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더니 경제민주화를 안 하는 걸 넘어가지고 오히려 안경점이라든지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 예. 이런 데까지 이제 심지어 재벌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에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소상공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 네네. 이런 이제 집회나 시위나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뭐 미용업 하시는 분들 반발이 극심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전국 미용실 하는 분들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 예.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좀 12만 곳이고 동네마다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가다 보면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있어서 그런 데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나마 규모가 있는데 좀 버틸만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재벌 대기업이 들어왔고 전국의 매장만 뭐 몇백 개만 늘려도 인근에 이제 작은 미용실 95%가 여성 1인이 하는 미용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가 우리 어머니들 또는 여성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럼 동네에서 보면 아주머니들이라든지 또는 젊은 여성분들이 그나마 일자리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미용업에 진출한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저희 동네만 해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이랑 같이 이제 애기 머리 자르러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편한 아주 동네 친한 이웃인데 네. 그분들이 95%가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맞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남성 미용사도 이제 요즘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요 이미 매출이 몇 조가 되는데요. 예. 굳이 그분들이 미용실까지 진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매출을 몰아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그 지금 좀 전에 그 안진걸 저장이 미용실에서 이제 화장품도 판매하는 화장품 판매점을 겸하게 하겠다 예. 이런 모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용실을 여성만 그 이용한다라는 아주 옛날의 관념을 갖고 정책 짠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그 우리 미용실 단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 그런 대기업 계열사에서 파는 화장품과 미용실에서 일부 화장품이 판매되긴 하는데 네. 그 매출 비율은 아주 미미하고 예. 그 대기업이 파는 화장품하고는 시장 성격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화장품을 미용실에 이용실 가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잘못된 진단에 재벌 대기업 편향 정책까지 겹쳐지고 거기에다가 절차적 문제점까지 전국에 12만 명이나 우리 국민들이 12만 업소니까 실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십만 명이나 되는데 그 소중한 생존권과 아니면 최소한 간담회라도 하고 공청회라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말 나온 김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 대기업이 이제 골목 상권을 넘보거나 이미 들어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이미 슈퍼마켓 거의 다 없어지고 있죠. 예. 뭐 옛날에 무슨 뭐 대형마트 치킨 들어온다 했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왜 비빔밥하고 식당까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동네
동네 우리 이모들 아저씨들이 하면 안 되나요? 떡볶이 그다음에 집도 들어왔죠. 예, 레스토랑은 이미 패밀리 레스토랑은 다 장악됐죠. 예. 공구상, 식자재업. 그다음에 그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반찬 이렇게 제공하는 데 있잖아요. 예. 식자재업도 무슨 CJ니 대상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계란 유통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씨. 계란 유통업까지 꼭 대기업이 해야 잠깐만요. 되겠습니까? 계란 유통. 계란 유통업. 계란 생산은 이제 농민들이 한다고 치고 예. 유통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대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아 잠깐만요. 계란 네.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우리 트럭 몰고 다니시면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아저씨들이 계란이 왔어요. 싱싱하고 굵은 계란이 왔어요. 뭐 이렇게 해도 예. 그게 참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서 이게 동네 경제가 네. 굴러가고 국민 경제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예. 오늘 제가 차분하게 하려했는데 목소리 높아갑니다. 네. 그렇게 그다음에 뭐 지역 알뜰폰도 들어가 있죠. 휴대폰 대리점도 요즘에 대형마트라든지 대기업들이 직접 해버리거든요. 예. 그 뭐 하이마트 이런 데서도 팔고요. 지역 케이블 방송도 개별 대기업들이 장악한다 그러죠. 자동차 수리점도 진출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미용업, 안경업, 공인중개사업까지 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맞지 않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동네 자영업의 경우고 예. 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문제도 아유, 있잖아요. 당하는 경우 많죠. 뭐 예. 기술 탈취, 예. 뭐 하도급 대금 갈취, 예. 그다음에 뭐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뭐 그 어음 수표, 어음 남발, 뭐 네. 그다음에 이러면 협력업체한테 충분히 이익을 줘야 되는데 본사가 다 슈퍼갑으로 본사가 다 가져간다든지 이유 없는 예, 반품. 편의점만 해도 네. 35%를 본사가 무조건 로얄티로 떼갑니다. 매출에서요. 예. 나머지 65%로 인건비 내고 특히 요즘 건물주들 임대료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뭐 조물주의 건물주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예. 결국 우리 국민들이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재벌 대기업 체제에서 허리가 휘청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고 지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마지막 결론인데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예.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예.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니까 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주장해서 동반성장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법적으로 강제력이 하나도 없어요.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거예요. 아, 강제력이 예, 없습니까? 대기업이 거부하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나마 얼마 전에 문구점 대형마트에서 문구를 조금 판매를 자제하겠다 이런 노력을 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예. 동반성장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기능을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역할을 더 해 주셔야 돼요. 다만 법적으로 전혀 대기업들이 진출을 막는 강제력도 없고 이미 진출했는데 나가게 하는 강제력도 없는 겁니다. 예. 대기업이 선의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독점과 탐욕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여러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라도 이번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그 92 사모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참 이 대기업이 미용실업까지 진출하려고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러면 미용실만 죽는 게 아니고 예. 화장품 가게도 죽네요. 이렇게 지금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예. 대기업이 미용실에서 화장품을 화장품까지 팔면. 팔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지금 화장품 프랜차이즈도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장악했는데 네. 이제 작은 프랜차이즈나 작은 화장품 가게들도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산업 유발 효과라는 연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결국 국민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한테 경제민주화나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는 정책은 이건 우리 국민을 살리는 일이다. 좀 강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했고요.